자, 이제 레이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 뭐, 이제는 동네 문방구에서도 파는, 그쵸? 얼마 되지도 않아도, 예전에는 이제 신기한, 최첨단 과학 기술이 이제 농축된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쵸? 이제 에너지 양자화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익혀야 돼요. 양자화라는 개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라는 얘기인데, 이 전자가 이 원자에서 있을 그 구역, 얘가 있을 그런 지역이 딱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얘가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이 원자에게 속박해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 에너지를 먹을 때 말이죠. 먹어가지고 다음,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원자에게 속박해서 벗어나서 다음 궤도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궤도로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해진 궤도를 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그 에너지 값만 먹어야 된다. 이게 바로 에너지 양자의 기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에 대표적인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뭐 수소 기체라든가 그러니까 수소 원자들이 빠글빠글 차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선 스펙트럼이 나오고 어떤 특정 원소에 불꽃 반응 같은 거를 우리가 분광기로 봤을 때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특정한 선 스펙트럼.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양자화의 증거예요.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가 에너지 먹어서 전자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뭐 에너지를 먹어서 뭐 이렇게 있고 막 전자가 아무 데나 있을 수 있다면 얘들이 다시 이런 식으로 전이를 하게 되면 연속적인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떨어졌을 때 에너지가 요만큼 나왔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에너지 먹고 떨어졌다 그러면 요만큼 나왔다 그러면 계속 하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건데 항상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거 안 보이나? 자, 흰색으로. 항상 얘가 있을 때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가 요로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궤도까지 있는 데서 또 뭐 여기 떨어지거나 여기까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값이 특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자마다 그쵸? 뭐 예를 들어 수소 원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헬륨 원자는 이 궤도들이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내놓는 그때 나오는 빛들 얘네들이 이제 높은 에너지 준위를 점유했다가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낮은 에너지를 할 때 이 빛을 에너지를 토해내거든요. 그 토해낸 게 항상 일정한 거야. 리튬이면은 그 리튬이라는 궤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궤도 형태가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헬륨이면 헬륨에 대한 그 궤도 형태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헬륨이라면 항상 여기에서 토해내는 빛의 간격이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이게 완전히 동일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궤도가 없이 전자가 아무데나 있을 수 있다. 그럼 얘들이 만약에 빛을 토해낸다 그러면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양자화에 대한 개념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먹게 되면 다음 레벨에 그렇죠? 더 높은 레벨. 여기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위쪽을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n이 1인 궤도, 그 다음에 n이 2인 궤도, n이 3인 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레벨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원자에게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속박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독립하려면 그만큼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 그래서 더 높은 에너지 준위 혹은 더 높은 에너지 레벨 그렇죠? 더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쪽 궤도로 이게 전이가 가능하고요. 그 궤도에서 다시 아래 궤도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추락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거 다 토해낸다. 그 에너지를 다시 토해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되겠죠? 바로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 양자화는 그래도 좀 대략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자 검은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 준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준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을 때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HF, 하F에 안 보여. 자, 빨간색으로 할까요? 하F에 이제 빛 에너지를 먹었어요. 그럼 얘가 전이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이가 돼서 더 높은 스테이트 상태, 에너지 스테이트 상태로 이렇게 전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도 전이가 가능하겠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먹게 되면 이렇게 가능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를 E1, E2, E3라고 했을 때 지금 에너지 스테이트를 이동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좀 잘못 오개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요건데
지금 요 E1에서 E2로 갈 때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전이가 안 된다는 거는 거의 다 잘 알아요. 이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E2하고 E3 사이에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E3까지는 못 가고 그 다음에 얘가 E2에 얹힌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이게 아니에요. 양자의 개념은. 양자의 개념. 그러니까 E2보다는 많고 E3보다 적으면은 얘가 이 지금 E2의 이 에너지 레벨로 에너지 스테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얘가 여기 E2에 가려면 정확히 E2에 갈 수 있는 에너지만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부족한 건 당연히 안 되고요. 남아도 안 돼요. 정확히 그 부분을 빼먹어야 돼요. 정확히 딱 이 에너지 차이만큼, 그죠? 이 에너지 레벨만큼의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면 어떻게 된다? 딱 여기에 저 레벨 2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지 그거보다 넘쳐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선생님이 뭐 이 에너지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에너지 레벨 이렇게 해서 뭐 그라운드 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 상태 여기 뭐 E1이라고 하고 여기가 E2 에너지 레벨에서 이 에너지 레벨은 숫자가 클수록 높은 겁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되거든요. 그 여기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에 해당하는 제가 얘를 이렇게 올리려면 요 E2와 E1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얘가 먹게 되면 이렇게 하F 형태가 이런 형태로 먹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서 요 지금 이것도 색깔을 또 왜 이렇게 놨대 여기까지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건데요.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올라갔다가 부족하니까 굴러 내려오겠죠. 그렇죠? 근데 넘어가줘도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여기 얹혀야 된다는 거. 물론 이건 가능해요. 뭐 체외각 그 전자가 있는 그런 이제 그 궤도 있죠. 그거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를 줬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나가버리지 그때는 전자가 이 원자에게 그 속박을 벗어나서 프리 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자가 더 이상 뭐가 되는 거죠? 전자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제 이온화가 되는 거지. 이온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예, 이 개념을 우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발적 방출이라고 돼서 여기서부터가 사실 이제 레이저에 관한 얘기의 시작인데 여기서도 사실 조금 아직 그 기본적인 양자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요. 한번 요 얘기를 조금 더 선생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높은 에너지 레벨로 전이한 후에 다시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로 떨어질 때 그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안 보이네. 이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 형태가 주로 빛이에요. 그 형태가 빛이라고. 그래서 이 형태가 주로 빛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발적 방출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가 우선 먹어서 올라갔잖아. 근데 지가 다시 토해내는 거야. 이걸 이제 자발적 방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자발적 방출 자발적 발음도 못하냐 이제 자발적 방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요 N1 영역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그 뭐 사실 지금 여기 보면은 레벨 1부터 해서 쭉 올라가 있는데 높은 레벨부터 막 쭉쭉쭉쭉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떻든 이 에너지 스테이트 1쪽으로 떨어지는 거 있죠. 그렇죠? 예, 그 1쪽으로 떨어진 애들을 우리가 라이먼 계열이라 그래서 우선은 더 높은 데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죠. 그때 이 계열이 바로 뭐냐면 자외선 계열이에요. 자외선이 방출돼요. 그럼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원자들을 이용해서 라이먼 계열로 떨어지는 애들은 뭐 소독하거나 이런 데는 쓸 수 있지만 우리 가시광선으로 조명이나 이런 거는 쓸 필요가 없는, 쓸 수가 없는 그런 내용, 그런 애들이 되겠죠. 되겠죠? 반면에 여기 보면 자,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 이 N2 쪽으로 해서 여기 2가 여기잖아. 요거. N2 쪽으로 이게 뭐 이게 작시가 나서 안 보여. 아우, 헷갈려. 자, 다시 이럴 때는 같이 천천히 가면 돼. 침착해서 띠리린 띵띵 띠리리리리린 맞아요. 요게 발모 계열이라고. N2 쪽으로 떨어지는 거. 요게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요 녀석들을 우리가 요런 원자들을 채워놓고 우선은 얘네들을 흥분시켰다가 자발적 방출을 시켜놓게 되면 빛을 막 토해내니까 이걸 조명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형광등, 그 다음에 LED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면에 파생 계열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면 적외선 계열을 떨어뜨리는 건데 이쪽으로 N3 쪽으로 해서 이게 이제 적외선 쪽이에요. 이거는 적외선인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요 가시광선 영역으로 떨어뜨려야지 우리가 주로 조명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할 때는
요 개념을 조금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요걸 조금 이해해 두면 좀 좋아요. 자, 에너지 스테이트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 이제 원자핵이 있는 거 위쪽을 그린 겁니다. 요 위쪽. 그래서 여기 레벨 1, 레벨 2, 레벨 3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리원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형광등이잖아요. 형광등은 얘를 어떻게 하냐면 높은 전압을 가가지고 자외선 영역까지 점프를 시켜가지고 토해내게 만들면 그래가지고 얘가 이원 쪽으로 떨어진다고 해보죠. 그럼 뭐 다양하게 여기서 더 높은 데서도 막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얘가 결과적으로 이원 쪽으로 떨어지면 얘가 자외선 영역에 빛을 방출한다고. 근데 이게 전압을 걸어줘서 자외선 영역까지 올렸다가 다시 얘가 자발적 방출로 자외선 토해내면 이거는 조명으로서는 의미가 없고 그냥 내가 살균만 되는 거거든. 이해가죠? 그래서 거기다 형광등은 뭐냐면 거기다가 형광 물질을 발라요. 그 유리관 안에다가. 그래서 자외선 영역까지 점프를 시켜놨는데 형광 물질의 특징이 형광 물질에 해당하는 이 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에 안 떨어져 얘네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2포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한번 올려보죠. 뭐까지 거 이왕 하는 거. 자, 2포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여기서 뚝 떨어지면 1로 떨어지면 이게 자외선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자외선. 근데 이 형광 물질에 우선은 자외선 영역까지 이제 얘가 전압을 높여주어서 얘 자외선을 매겨줬어. 그럼 얘가 자외선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형광 물질에 있는 원자들로 이 자외선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2단계로 떨어져요. 2단계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떨어지냐면 2로 떨어져요. 색깔 달리. 자, 이렇게 해서 2로 떨어져요. 먼저. 그 이게 2로 떨어지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가시광선 영역이 나오는 거야. 그냥 다 써. 자, 가시광선. 그래서 이게 빛이 나오고 다음에 시간 텀을 두고 나머지 거 떨어져요. 나머지 거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흐지부지 되겠지. 우선 가시광선 영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형광등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전압을 걸어줘서 우선 저게 자외선까지 점프를 시켜서 매긴 다음에 토하는데 얘는 2단계로 나눠서 토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형광물질이 고르게 바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형광물질이 지금 자외선 부분의 에너지를 먹고 난 다음에 2단계로 토해야 되는데 형광물질이 그걸 흡수하지 않았어요. 형광 원자가 흡수하지 않았으면 그냥 자외선이 이렇게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외선 방출되겠지. 높은 에너지 자외선 방출되니까. 그래서 형광등에서 태닝이 된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뭐 데스티네이션 막 이런 영화 보면 뭐 요즘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일부러 특히 뭐 이렇게 태닝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뚜껑열을 보면은 뭐 이런 길다란 형광등들 봤죠. 얘네들은 특수 형광등인데 형광 물질을 덜 바른 거야. 그래서 자외선들이 좀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사람들 피부 약간 태우는 거야. 태닝하는 거야. 어디 놀러 이렇게 뭐 이렇게 바캉스 이렇게 못 갔을 때 그래도 좀 피부를 좀 태우고 싶다. 뭐 이런 거. 인조적으로도 태우고 싶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즉 먹고 토하는 게 먹은 대로 그대로 토하는 원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원자들, 형광물질이라는 그런 애들은 2단계에 걸쳐서 토하는 거야. 2번에 걸쳐서 토하는 거지. 웩 하고 토하는 게 아니라 옥? 왜? 아니 뭐야. 뭐 비유를 해도 그렇게 뭔 얘기인지 알 텐데. 그쵸?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야광이라는 거 있죠. 야광. 걔네들은 우선 처음에 빛을 쪼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 가게 되면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그 야광빛이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마찬가지로 얘들도 에너지를 우선 먹여줘요. 야광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특성이 바로 이런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빛을 먹여주죠. 대부분 뭐 가시광선 이런 거 먹여주면 돼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이게 전이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 전이가 되면서 토하는데 토할 때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바로 안 토해. 한참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 또 이런 특징이 있어. 시간적인 딜레이를 두고 얘네들이 토하는 거야. 또 나오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빛을 쪼여주고 난 다음에 어두운 곳에 가서도 한동안은 이렇게 밝게 빛이 나는 게 얘가 한참 있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얘들이 워낙 많으니까 원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얘도 떨어지고 쟤도 떨어지고 뭐 이게 다 약간 랜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오래 머물렀다가 바로 먹자마자 바로 토하는 게 아니라 얘들처럼 먹자마자 토하면서 막 2단계로 이게 토하고 이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참을 만큼 참았다가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광 물질도 여러분들 그 뭐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장난감 많이 가지고 놀아봤겠지만 야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어두운 곳에 방에 그냥 들어가면은 야광 안 돼. 우선은 빛을 먹여줘서 얘가 전자들이 우선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로 에너지를 갖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빛을 쪼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끄게 되면 시간이 있다가 이렇게 토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야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형광등 원리를 이제 형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야광의 원리를 이제 인광이라 그럽니다. 이거 선생님이 물리원에서도 이 설명을 했어요. 미친 거죠? 예, 아주 그냥. 아니, 근데 재밌잖아. 맨날 이런 거만 하면 도대체 왜 배우는지. 아, 근데 이런 게 바로 야광이 이런 거였구나. 아, 형광등이 이런, 얼마나 재밌어. 미안합니다. 자, 어떻든 이런 거예요. 됐죠? 이제 이런 원리, 그러니까 원자에 따라서 두 번에 걸쳐 토하는 녀석들, 또 참을 만큼 참았다가 토하는 녀석들, 다양하구나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먹고 토하고 이런 애들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발적 방출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어떻든 간에 에너지 먹은 다음에 토하죠. 이게 자발적 방출이야. 누가 얘기 안 해도 토해가지고 에너지를 다시 토해놓는다. 이게 포인트거든. 응? 2단계를 거치던 아니면 시간 딜레이를 주던 얘네들이 어떻든 간에 토해낸다는 거야. 이 빛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 방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발적 방출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은 이 수많은 원자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수많은 뭐 원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자발적 방출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웩 토하고 아 이것도 다 써야 되나? 아 이제 앱 토하고 웩 토하고 이제 안 쓸게요. 웩 토하고 웩 하고 이 시간 타임도 뭐 일률적이지 않아. 그리고 방향도 일률적이지 않다고 막 웩 토하고 그죠? 막 토하나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적이에요. 그리고 무작위적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발적 방출이라는 건 확률적이고 무작위적이라고 의미를 알겠죠? 예. 그리고 단순의 빛의 밝기가 얘네들이 계속 토하게 되면 토한 애들이 다 빛이니까 어떻게 전체적으로 빛이 밝기가 합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N개 애들이 다 토해냈다. 그러면 얘네들의 빛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냐면 밝기는 그냥 N배가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당연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 자발적 방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긴가민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인광, 형광 이런 것도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레이저를 얘기할 건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돼. 이게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야. 뭐냐면 이거야. 이게 핵심이야. 왜 자발적 방출이 일어나냐 이거지. 지금 얘네들이 못 올라갈 때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네들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데는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여기는 얘네들 분명히 엄연하게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에너지 스테이트로 올라왔거든? 그럼 여기 있으면 되지 왜 다시 이렇게 토해내냐 이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레이저의 핵심은 아닌데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레이저를 논한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냥 다 날라리야 날라리. 이런 걸 모르면서 어떻게. 근데 이걸 알기가 힘들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넘어가야지 이게 설명이 돼.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양자물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테니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보면 그래도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런가 보다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적으로 말이죠. 양자역학적으로 말이지 진공이라는 게 우리가 진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양자역학적으로 진공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미약한 에너지가 존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그래요. 미약한 에너지가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미약한 에너지가 채워져 있어요. 이 진공이라는 것도 미약한 에너지가 채워져 있고 이를 이제 그 진공 에너지라 그래. 이거를 우리가 이 미약한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 진공 에너지라 그래요. 이건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은 이걸 갖다 또 뭐라 그러냐면 진공 전자기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진공 전자기장이라고도 해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안 물어요. 예. 자, 안 물어요. 예,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래요. 뭐야? 자, 다시 펜. 자, 그래서 이러한 진공 상태는 미약한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공 에너지에서 이 양자 상태라는 게 쉽게 말하면 진공 상태라는 안에서도 입자하고 반입자가 아주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계속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하고 이러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파티클하고 안티파티클이 계속 생성 소멸 이게 우주도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계속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런 걸 우리가 진공 요동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진공, 자, 글씨 좀 잘 쓰자. 가뜩이나 내용도 어려운데 이러지 말자고. 진공 요동 상태라 그래. 하여튼 여러분 또 물리 공부하면서 알겠죠? 투 공부하면서 느끼죠? 물리학자들 뭐 되게 좋아해. 여러 가지 좋아하는 거 선생님 얘기했죠. 뭐 결과 좋아하고 그렇죠? 변화 좋아하고 하는데 잘 봐봐. 지금까지 우리 쭉 공부했던 거 생각해봐. 뭐 좋아해? 이거 되게 좋아한다 이거. 이거 되게 좋아해 이거. 느껴지죠? 뭐 단진동이 어떻고 막 계속 그 얘기하잖아. 용수철이 어떻고 원운동을 또 단진동을 하고 파동도 진동으로 설명하고 하여튼 진동 되게 좋아해 이거.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를 선생님이 잠깐 모식적으로만 이건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 아까처럼 에너지 스테이트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낮은 에너지 준위, 여기가 에너지 레벨 2예요. 그쵸? 근데 이 녀석이 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먹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자가 올라오죠. 그러면 전자가 올라와서 이쪽에 있는 전자가 없어지고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가 되면 얘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채워졌을 때는 안정한데 여기가 빈 상태가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쪽이 채워져 버리면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 모식적으로 그릴게요. 이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됐다가 한번 해볼게요. E1, E2예요.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전자가 비어 있을 때 아래, 그러니까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 그럼 여러분 딱 봐도 뭐 누가 바람 한 번만 불어도 일로 다시 굴러 떨어지지 않겠어요? 선생님 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질문 하지 마. 지금 그거 얘기한 거 아니니까. 일로 왜 떨어져 지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금만 해도 이걸 우리가 이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이건데. 여기서 보면 조금만이라도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얘는 다시 낮은 상태 에너지로 떨어지는 거. 이게 자발적 방출이에요. 그럼 낮은 에너지 상태로 어떻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왜 떨어지느냐. 이렇게 지금 자극을 주는 애가 누구냐.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진공 에너지예요.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구건이 바로 지금 이 녀석을 다시 여기 쉽게 말하면 이제 에너지 먹어서 높은 에너지 준위를 차서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자발적 방출을 한단 말이야. 그때 그 자구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는 바로 진공 에너지, 진공 전자기장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예전에 폴 디렉이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폴 디렉이라는 사람이 혹시 들어봤어요? 나중에 양자역학 공부하면서 디렉 방정식이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좀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 지금 안 하고 여러분들이 물리학과 전공을 하게 되면 양자역학 공부하면 이제 공부하는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 좀 골치가 좀 꽤나 아플 거야. 머리가 좀 아플 거야. 이게 이제 상대론적 양자 파동 방정식이거든요. 천재들 많다니까. 천재들 많아. 근데 좀 알겠죠? 어떻든 간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진공 에너지라는 애가 여기 올라가 있는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애를 어떤 자극을 줘서 다시 원상태로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때 빛을 방출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우리가 자발적 방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그래서 자발적 방출을 정리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확률적이고 무작위적이다. 온 빛이 여기는 이렇게 이쁘게 그렸지만 온 사방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방향성도 없고 또 하나 얘네들 자발적 방출을 할 때 자극원이 뭐라고요? 진공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되면 이제 레이저를 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레이저로 한번 가볼게요. 레이저의 원리인데 이제 레이저의 뜻이 이제 약자예요. 여러분들 뭐 책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뭐 영어적인 설명 안 할 거고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는 딱 선생님이 요 얘기를 해볼 건데 뭐냐면 우선 세잖아요. 레이저가. 레이저는 우선 세지. 강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군대식이야. 군대식. 자발적 방출은 쉽게 말하면 이제 자발적 방출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자발적 방출하는 애들을 유도 방출한다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자발적 방출을 우리가 이제 민간인이라고 하면 유도 방출, 즉 레이저 방출은 군대식이야. 훈련해가지고 완전 그러니까 완전히 딱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진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아까 보면 선생님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네들이 자발적 방출을 하게 되면 온 사방으로 무작위적으로 확률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돼. 어떻든 간에 빛은 밝아지겠지. LED나 형광등처럼 빛을 나오니까. 그런데 이 레이저는요. 자 다시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레이저는 얘네들이 뭐냐면 자발적 방출이 아니라 유도 방출을 해가지고 똑같은 애들이 목표를 가지고 똑같이 나오게 만드는 거야. 강해지잖아, 그럼. 줄 세워서 타이밍도 맞춰서 그래가지고 진격하는 겁니다. 앞서서 그 우리 형광, 인광 봤을 때는 떨어지는 그 타이밍도 좀 달랐고 뭐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막 떨어지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그 설명을 다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군대식이에요, 군대식. 그러니까 강한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여기서 보면 지금 에너지를 우선 흡수해가지고 높은 에너지 주인까지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발적 방출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발적 방출하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에너지 흡수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자발적 방출 토해내는데 이게 지금 E2에 걸려있지. 잘 보세요. 이 그림이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생략돼 있는데 E3에서 E1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생략돼 있고 E2에서 E1으로 가죠. 그때 자발적 방출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진공 에너지가 뭐 여기서 이제 자극을 했을 때, 야, 내려가.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려가는 거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E2라는 게 준안정 상태라 그래요. 준안정 상태. 이게 뭔 얘기냐면, 처음에 빛을 먹어서 E3에 올려놓죠. 그럼 얘가 바로 내려와,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얘가 오래 머물러. 여기 E3보다는 E2가 오래 머물러. 아까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형광하고 인광하고 야광하고 설명한 게 이거예요. 두 번에 나눠서 가면서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또 타이밍이 여기서는 좀 딜레이가 가는 그러한 지금 에너지 레벨이에요, 여기가. 그런 물질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 원자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이저는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또 특성 원자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원자들을 이용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지금 E3가 없는 게 뭐냐면 E3에 올려놨어, 우선은. 근데 바로 얘가 바로 떨어져서 요 바로 준안정 상태인 E2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타이밍인지 몰라. 어느 타이밍인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뭐 진공 에너지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이 빛을 내는 게 이게 자발 방출이에요. 그럼 유도 방출은 뭐냐면 앞서서 자발 방출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이게 다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든 간에 이 전이할 때 어떤 자극을 주는 게 진공 에너지였잖아. 이 진공 에너지가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이 자극원을 또 다른 빛으로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진공 에너지가 자극 주는 걸 또 다른 빛으로 줘서 얘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전이시키겠다. 이게 바로 유도 방출이에요. 이게 레이저의 핵심입니다. 진공 에너지에 거의 뭐 이거 뭐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막 그 정도의 자극으로도 얘가 이렇게 해서 전이가 되는데 빛 에너지를 여기다 빛을 넣어주게 되면 충분한 자극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전이가 되면서 빛을 방출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때 빛을 넣어주는 이 지금 그 자극원이 어떻게 되냐면 요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얘랑 동일한 빛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요 녀석이 지나가면서 얘는 어떻게 요새 파란색으로 이렇게 자극만 시키면서 그냥 지나가. 쿨하게 지나가는 거야. 얘는 살짝만 자극해도 그냥 뚝 떨어지니까. 자발 방출하니까. 떨어지면서 자발 방출하는 애가 어떻게 되냐? 똑같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빛의 간섭 공부했잖아. 완전히 위상하고 이런 게 동일한 파동이 두 개가 만들어지니까 얘네들이 간섭되면 어떻게 돼요?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릴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개념 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이제 요것도 레이저도 이제 군대식이라 그랬잖아. 어쨌든 장전하고 발사야. 아까 그 물리학자들이 그냥 되게 진동 좋아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그 뭐 탄성력 에너지 뭐 이런 거 다 했지만 그냥 장전 발사거든. 우선 에너지 흡수해가지고 높은 전위까지 올려요. 그렇죠? 높은 전위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낮은 전위로 한번 갔을 때 낮은 전위로 한번 내려가면서 얘가 대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이라도 시간의 어떤 그러니까 올리자마자 바로 얘가 토해내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대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야.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대기 타는 애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야. 다 에너지 줘가지고 막 올라가지. 막 올라갔다가 이제 막 어떤 애 막 빨리 떨어지고 좀 더 뭐 늦게 되죠. 어제 중구난방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조금 오래 머물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좀 많아져. 이해가죠? 그쵸? 요때 어떻게 된다? 요걸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유도 방출. 빛을 딱 넣어주면서 얘가 딱 지나가면서 어떻게 된다? 얘 자극하면 얘네들이 계속 어떻게? 유도 방출되면서 똑같은 빛을 계속 토해내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강 간섭하면서 강해지는.
이걸 우리가 이제 결맞은 빛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코히어런트라 그렇습니다. 이게 간섭형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전하는 에너지를 줘서 장전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거를 광 펌핑이라고 그래요. 광 펌핑. 펌핑한다 이거지. 펌프한다 이거 올려놨는 장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딱 여기로 내려와 있죠. 준안정 상태로. 요 준안정 상태로 내려왔을 때 얘네들이 바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얘는 올리자마자 금방 떨어진단 말이야. 명령을 기다리고 뭐가 없어. 그냥 휙 떨어지는데 여기 준안정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명령 대기 상태. 그때 여기서 내가 명령을 내는 거야. 앞으로 가 하면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토해낼 수 있는 똑같은 빛을, 똑같은 파장의 빛을 여기다가 이제 해주면 얘가 자극원이 돼서 진공에너지 같은 자극원이 돼가지고 지나가면서 얘네들을 다 자극시키니까 얘들이 어떻게 돼? 자발 방출이 되면서 이 빛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게 보면 이제 이걸 밀도 반전이라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래 이제 에너지 스테이트가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들이 많이 차 있고 높은 에너지에는 에너지가 적게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 펌핑해서 광펌핑을 해서 올려놔서 장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E3까지 장전을 시켜요. 그런데 E3까지 장전을 시키면 문제가 뭐냐면 막 얘 떨어지고 막 얘 떨어지고 또 여기가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 막 중구난방에 또 올리자마자 떨어지고 얘 올리러 간 사이 얘는 또 일로 떨어지고 뭐 이런 막 게임 같은 거 있잖아. 막 코미디 같은 거 보면 뭐 하나 물건 세워놓으면 얘가 넘어지니까 또 얘 세우러 가면 얘가 넘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또 얘 세워놓으면 막 이런 걸 똑같아. 완전 중구난방이라고. 그래서 요거 올려놓으려 그러면 얘가 또 떨어지고 또 얘 떨어져서 얘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막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일정한 상태에서 얘네들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펌핑한 상태에서 놓게 되면 준안정 상태로는 무조건 얘네들이 떨어지는데 여기선 그나마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대기를 한 상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극을 주는 게 뭐라고요? 여기에 이제 요 E1과 E2에 준위만큼 해당하는 빛을 여기다가 자극원을 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자,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증폭이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광 펌핑이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만큼 올려놓습니다. E3까지 우선 올려놓습니다. 막 올려놓는데 올리는 중간에도 얘 막 떨어지고 막 아직도 안 올라가고 막 이제 뭐 난리 법석인데 다행히 얘네들이 이렇게 방출을 할 때 E2 에너지로 가면서 준안정 상태로 가면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속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요 E2와 E1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에 해당하는 요 빛을 우리가 자극원으로 쏴주게 됩니다. 선생님 요 빛을 선생님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그렇게 되면 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극이 되니까 얘네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질 때 방출하는 것도 지금 선생님이 제공한 그쵸? 여기 명령 앞으로 가 한 거랑 똑같은 위상과 같은 그런 빛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나가 떨어지면 두 개가 돼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 이렇게 그릴게요. 또 그럼 얘네 두 개가 이제 여기 하나가 떨어졌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내가 제공한 거 그 다음에 하나가 떨어지면서 방출한 거 됐는데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얘네들 또 자극하죠. 근데 얘도 자극하고 얘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두 개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음악이 BGM 깔 수 없나 이거? 그럼 이게 이제 두 개가 더 들어왔죠. 이제 여기다가 또 해볼게요. 원래 선생님이 제공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요놈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또 만들어졌죠. 근데 요 둘이 지나가면서 둘을 또 떨어뜨리면서 두 개가 또 보강이 되면서 이렇게 또 나왔죠. 근데 이제 네 개가 지나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또 색깔도 없냐? 이제 분홍색으로 네 개가 또 얘네들이 빛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거 이제 더 안 할게. 여기서 되면 이게 완전 음악이 이거 딱 BGM이 이거라니까. 빰빠밤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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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밤 뭐야? 아주 정신이 나갔구만. 미안합니다. 목이 갑자기 메어가지고.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되냐면 가면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이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진폭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좀 다시 좀 이쁘게 그리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세지는 거야 이게. 가면 갈수록 막 기하급수적으로 마치 일종의 그 핵분열했을 때 연쇄 반응처럼 그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레이저에서 뭐라면 레이저 발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무슨 뭐 만화 영화에서 막 레이저
여러분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요. 어떤 뭐 그래요. 그때만 해도 레이저라고 하면 거의 뭐 신무기, 뭐 꿈의 무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이저의 그 결맞는 빛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섭성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우리가 코히어런트라고 한다고 해요. 코히어런트. 코히어런트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앞서서 그냥 자발방출하는 애는 N개에서 그냥 N개 빛이 나오면 그냥 N배 밝아진다 그랬죠. 얘네들은 결맞은 빛이 진폭이 막 더해져 가지고 진폭이 N배가 돼서 밝기는 어떻게 되냐면 N배 밝기, 쉽게 말하면 진폭이 N배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계속 커지기 때문에 밝기는 N제곱에 비례하면서 증가하니까 굉장히 세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 와중에서도 보게 되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방출하다가도 엉뚱한 애로 가고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도 이렇게 탈영병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복귀시켜야지. 영창 보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완전 반사 거울, 그러니까 이쪽으로 빛을 쏘겠다고 하면 여기 부분 반사 거울을 설치해 가지고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방출을 할 때 자발 방출된 빛들이 나올 때 다시 이쪽으로 뒤로 가는 애는 완전 반사돼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그쵸?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다시 이쪽 한 방향성으로 만들어주도록 이런 또 하나의 부가적인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레이저를 더 강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딴 데 가는 애들 튕겨서 다시 앞으로 어디가 가지마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앞으로 가, 앞으로 가야지. 어디 가니? 너 막 정신 있니 없니?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핵심 내용 살펴봤는데 이걸로 한번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요 밑에 있는 게 에너지 준이 얘기한 거예요. 에너지 준이 얘기한 건데 1, 2, 3 광펌핑, 밀도 반전, 유도 방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선 광펌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줘가지고 얘네들을 E3까지 자, 선생님 좀 이거를 작게 그려야지 길어지면 이상해지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까지 우선 펌핑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쵸? 펌핑을 해서 올려요. 원래 이제 전자들이 이제 뭐 다 여기 밑에 깔려 있었던 애들이겠지. 이렇게 밑에 다 깔려 있는 애들을 펌핑해서 여기까지 올리게 되면 여기에 있지 않고 순간적으로 이제 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 준 안전 상태에 이쪽으로 머물게 되죠.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머물게 되는 걸 우리가 밀도 반전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밑이 다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 먹여가지고 펌핑했는데 여기 있지 않고 준 안전 상태에서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 그쵸? 그 상태에서 명령을 하더라죠. 앞으로 가 하면서 얘가 되면 얘네들이 자국원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전이하면서 이렇게 전이하면서 얘 토해내고 얘도 전이하면서 또 토해내고 전이하면서 토해내고 하면서 이렇게 비트를 토해내는 거를 유도 방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제 우리가 문방구에서 1,000원이면 산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쌓아졌던 게 이제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제 반도체 레이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막 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원리입니다. 참 사람이 놀랍죠.